저희가 저번 인터뷰에서 바람 피는 장소를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있었던 게 뭐였죠?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부킹, 포차 이런 곳도 있지만 가장 많은 곳은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 해서 회사 내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도 많았거든요. 저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밑에 있는 집 여자랑 바람을 피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층에 아줌마랑 남자분이 음식물 버리러 가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차 안이던 공공 화장실이던 가서 20분, 30분을 짧게 즐기고 나오는 거죠. 뭐 20분까지 안 걸리고 남자의 능력에 따라 5분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뭐 분리수거 하는 날이다 그러면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분리수거는 좀 오래 걸려도 되니까 그건 또 뭉터기로 버려버리고 그 20분, 30분을 그거 다 분리하느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건 또 뭐냐면은 그 라인에서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때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 부인만 모른다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은 굉장히 많은 부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들어도 충격적이었다던가 와 이건 진짜 드물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보통 남편이 장 보러 간다 그러면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가서 장을 다 봐놓고 장 보러 간다 그러고 모텔을 가는 거죠. 올 때는 미리 장 봐놓은 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오래 있진 않겠네요? 아니죠. 장 보는데 오래 걸렸다. 물건을 많이 사놓으면 되니까 뭐가 없어서 걸렸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마트 간다 그러고 시간을 비울 수 있죠. 그럼 사전에 약속이 돼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쪽이 유부녀면 한 명이 장을 봐놓고 반을 갈라놓는 거고 아니면 미스거나 이혼녀거나 미혼이면 그 사람들은 미리 가서 장 봐주기도 좋으니까 유부녀가 만나기 좋죠. 더 신박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요즘은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바람을 피는데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러 가겠다는 남편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아내분들도 많고. 진짜 많아요. 그게 많죠. 그게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이나 뭐 부킹 이런 것들이 9시까지밖에 못하고 문을 못 여니까 여자를 사귈 남자를 사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가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와서 계속 피는 거죠. 남편이 한 달 살기 하러 가서 이따 올게 그러면 힐링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힐링은 힐링인데 엉뚱한 힐링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방법이야 진짜 생각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바람을 피려고 드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부부 상담을 와서 저한테 추파를 던지는 유부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는 이제 환자로 보니까 뭐 명확하게 이제 정신 차리게 해드리긴 하지만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한다는 거는 정신병이 거의 최고치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감정적으로 일탈을 하고 싶을 때도 오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바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깊은 뿌리는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한 고통을 벗어나는 방식을 관계 속에서 또는 또 다른 중독을 통해서 푸는 건데 결핍이 심한 분들이 더 중독이 많이 되는 이유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그 두려움, 불안을 어떤 쾌락을 느낄 때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는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릴 적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이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가정을 해치는 길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불안을 항상 갖게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그 불안을 위해서 끝없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살다 보면은 그 불안을 어느 순간에서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쾌락을 느끼는 잠깐의 순간만큼은 그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행위로 옮김으로써 그 불안을 더 감소가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여자인지 내 여자인지 구분도 안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드는 거죠. 여성분 같은 경우는 관계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관계 중독? 네.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전화 안 하는 남편이 더 많아요. 근데 밖에서 외부 유부남들이 귀여운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잦은 연락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 밥 먹었어? 점심은 먹었어? 저녁은 먹었어? 돈 한 푼 갖다 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다 갖다 주는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척을 하죠. 사실 남편들은 나에 대한 명예욕도 있지만 내 아내나 내 자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 욕심이 굉장히 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을 그 기혼 여성을 유혹하는 남성분들은 관심을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걸리면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내가 바람을 핀 거야 이렇게 적반하장을 하죠.
그럼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잠깐은 하죠. 그럼 중독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절제를 딱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결핍이 좀 적거나 자신의 어떤 충동에 대해서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안이 큰 사람들은 내가 이 행위를 하는 순간 이 불안이 해소되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감소되는 편안함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하게 되고 마음 중독하고 똑같아요. 말 한 번 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세상 걱정이 없어지고 세상이 다 내 거 같잖아요. 근데 성 중독도 그런 식으로 한번 쾌락을 느낄 때는 세상이 다 내 거 같고 내가 느낀 세상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지독하게 깊은 성 중독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좀 인식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 중독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 아예 남자들 다 그래. 뭐 다 그럴 수 있지. 여성분들도 관계 중독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피고 또 이러신 분들은 비슷한 친구들을 자꾸 만나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고 그런 사람들과 즐거운 건데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지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그런 줄 압니다.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무서운 게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나도 혹시나 큰 유혹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는 하잖아요. 네.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해야 그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가 노골적으로 유혹을 한다. 막 이렇게 가슴 좀 펼치고 막 이러면서 만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내 앞에서 이렇게 가슴 펼치는 여자가 정상이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여자가 나한테 뭘 원할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는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막 노골적으로 샤넬백을 주고 막 이러면서 한다. 받고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 이상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쟤랑 육체적으로 느껴서 남편이 있는데도 자고 싶어요. 고민을 할 때 딱 생각해야 되는 건 내 가정이 박살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성분들의 바람은 가정이 박살날 확률이 더 높아요. 남자들이 용서 안 하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잊지 마십시오. 댐백님 거 영상을 보면서 뭐가 떠있기 시작을 했어요. 시청자분들 또 재미없을 테니까 빨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런칭한 제 샴푸고 제가 탈모병원에서 샴푸를 사서 쓴 지 4년 정도 됐어요. 병원 샴푸들은 비싸기도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성분 제형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냐면 그걸 만든 제조사에서 만들었어요. 심지어 성분 제형을 만들 때도 더 높은 레벨, 비싼 레벨로 제작을 했어요. 저는 어차피 홍보비가 안 들어가니까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판왕이죠. 가격은 절반 수준, 배송비도 제가 내드리고. 네, 광고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 같아요. 거의 100% 심증이 왔어요. 심증이 100%다? 네, 이거는 진짜 아닐 수가 없다 정도까지 왔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느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어요? 꾹 참아야 돼요. 티내지 말아요? 절대 티내지 말고 증거가 확실해도 발뺌을 하는데 그 순간에 심증만 있다고 얘기하면 미년 미놈 취급받습니다. 의부증, 의처증 환자로 몰리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증거를 다 잡을 때까지 꾹 참아야 돼요. 제가 진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아서 하시는 행동 중에 스파이 앱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파이 앱이 뭐예요? 그 사람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요. 그걸 깔면 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부터 문자 내역부터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스파이 앱을 깔지 마세요. 모든 걸 적나라하게 다 파헤치잖아요. 절대 같이 살 수 없어요. 왜냐면은 내역을 그 여자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근데 그런 걸 다 들어버리고 나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1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럼 이 사람이 괴롭냐? 근데 이 사람은 떠나면 돼요. 내가 괴로워요. 내 자존감이 박살나고 그걸 끄지 못하면 평생 괴로워야 돼요. 이게 되게 공감되는 게 무엇이든 물어보러 해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카톡을 보고. 그래서 그 상간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상간녀가 너무 뻔뻔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하러 연락했어? 그럼 걔가 당연히 뻔뻔하게 나오지. 저런 행동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파이 앱은 법률적으로 전혀 증거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걸 녹음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진 찍는 게 최고네요. 아니면 카톡 주고받은 걸 보는 게 최고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범죄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은데 핸드폰도 못 보게 하면 이게 나랍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도 바람 피는 사람 천국들을 만들어놨는데 간통죄 없애는 바람에. 그리고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둘이 더 만나요. 이미 우린 판결 받았어. 그래 우린 인정받은 불륜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선이고 뭐가 정이냐고요.
대표님은 부부들을 붙여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화합시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한 거 보고 댓글이 달린 게 결혼하기 너무 무섭다. 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께 그래도 한마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요. 결혼 속에서 본인들의 결핍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 결혼이 모두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럼 행복한 게 뭐냐? 이런 시간을 대표님이 한번 마련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결혼하면 왜 행복한지. 네. 이게 조금 자극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표님 아니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유부녀들이 환장하는 남자의 스타일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 행동적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경제력일 수도 있고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 각기 좀 다른데요. 여성들이 돈에 중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차 타는 남자한테 좀 빠지고요. 차를 보고 왜 결정을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는 재미교포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을 이제 어떻게 꼬셔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차를 딱 타고 갔는데 오빠 어디쯤 오고 있어? 막 이러니까 나 지금 바로 앞이야. 여자들이 이렇게 차를 보고 오빠 난 사실은 다른 약속이 있었어. 그리고 막 가두려는 거예요. 그 남자 차가 아반떼였던 거예요. 그 젊은 20대 여성들은 이분이 변호사라 그러니까 못해도 그랜저는 끌고 나올 줄 알았겠죠. 차가 이 아반떼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빠 난 사실은 다른 약속이 있었어. 너무하다고. 너무 행동이죠. 이처럼 돈에 중심을 둔 20대 30대 기혼 여성이나 미혼 여성들은 아무래도 차를 보고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은 아무래도 외로움에 많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자주 연락해서 할 일 없는 놈을 좋아합니다. 지금 바람을 혹시 피고 있거나 혹시 유혹을 당하고 계신 유부녀분들께 얘기하자면 그렇게 관심 보여주는 사람들을 환장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정말 공짜로 한번 하는 거에 환장한 놈들이에요. 이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여자들을 여러 명 꼬셔갖고 결혼한다고 해놓고 돈만 뜯어 사라지고 이런 거 나온 적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 남자가 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얼마나 능력 있길래 그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말을 되게 따뜻하게 하고 되게 잘 챙겨준다고 이런 거에 다 꽂히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들이 환장하는 남자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사람. 여자마다 공략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돈이 많은 여자한테는 다정함이나 너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여성들을 꼬신 남성들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죠. 자신들이 돈이 있거나 큰 사업을 하겠다고 위장을 하는 건데 남편 같은 경우 나 아파 그러면 병원 가 이거거든요. 이 남자는 어디가 아픈 거야? 내가 몇 시까지 데리러 갈게. 왜? 당연히 내가 얻을 것이 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척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4천만 땡겨달라고 한번 여자 쪽에서 해볼 때 어떨까요? 그 남자 0.5초 내로 아마 천리 밖으로 도망갈 겁니다. 그렇죠. 차단하겠죠. 쓸데없는 놈들이 그래요. 어떤 바람 피는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바람을 그만 피려고 하는데 이 여자를 못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왜 못 끊어내냐 했더니 선생님 말대로 무처럼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힘들다. 근데 내가 얘랑 연애를 몇 개월 하다 보니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드냐 했더니 전화를 너무 자주 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다 지친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못 하겠고 나도 이제 귀찮아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시간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분한테. 정성을 쏟은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여자분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럼 바람핀 유부녀가 젊은 사람을 선호해요? 아니면 비슷한 나이를 선호해요? 남자분들이 의외로 젊은 여성이 50, 같은 여성이 50이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나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왜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여성분들은 내가 공주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보다 어린 여성한테 우리 애기 이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주처럼 위해주잖아요. 진짜 감성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감성적인 부분을 더 추구하죠. 또 젊은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섹스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죠. 체력적으로 되는 남자를 찾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바람피는 유부남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여자들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나요?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쉬운 여자. 되게 단순하네요. 네, 뭐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냐고 남자들 농담하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쁘고 미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자주냐 안 주냐. 그래서 쉽게 잘 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책임도 안 묻고. 그렇죠. So cool하고 샤넬백 사달라고 안 하고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워낙 많은 사람들을 보셨으니까 이 사람 바람을 안 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었나요? 보통 남자들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40년 전, 50년 전 때는 집을 사면 남자들이 그렇게 바람을 펴서 집 사고 나면 다시 땅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땅 사야 갚을 빚이 생겨요. 딴짓 안 하고 일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바람을 필 것 같지 않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케이스는 결핍이 물론 기반에 깔려 있긴 하지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상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보상심리가 생기는 보상심리.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게 어떤 성적인 면이 남자분한테 빠질 수 있나요? 여성한테 빠질 수 있나요? 그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또는 거기서 오는 감성적인 동창회 나갔다가 우연히 바람피는 경우가 그런 분들은 많은데요. 동창회 나갔더니 어릴 적에 나를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너무 와닿죠. 옛날하고 똑같아. 옆에서 볼 때는 40, 50대 아줌마 아저씨들이 왜 저러지 하지만 우리가 볼 땐 정말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 너 정말 귀여웠었어. 너 정말 멋있었지. 소풍 갔을 때 우리 김밥 나눠 먹었지.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와닿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바람을 피게 되죠. 그럼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바람, 불륜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 나쁜 거 이것만 바람, 떠오르는데 불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하나의 사건?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크지 않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지 그것이 인생을 망칠 만한 어떤 것으로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 일상 속에 당연히 존재하는. 네, 존재하는. 그래서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들이 해결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문제, 해결될 만한 문제로 봅니다, 저는. 그럼 대표님께 상담하러 가는 분들은 바람 때문에도 가겠지만 그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바람 외도 가출이 80%, 20%가 성격 차이. 그래서 그 안에 시댁 문제도 있고 두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방향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 양쪽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아픈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아픈 게 아니라 성격이 이상해 막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저를 찾아오시면 알게 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좀 밝아지시고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을 때 보통 전문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저는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후에 3년 내로 부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3년 내로? 네.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육아에 대한 기본 지식도 갖게 되고 육아가 생기게 되면 두 분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다각도로 계획을 짠다면 이런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이 딱 생각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준 경험이 전 없잖아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관상 보는 것도 생겼을 것 같아요. 저 관상 보죠. 눈 보면은 대충 알죠. 바람기 많겠다. 그럼 만약 부부가 딱 왔어요. 둘 중에 누가 편내가 보여요? 그럼요. 보이죠. 그럼 맞히는 확률이 높아요? 거의 99%? 1% 틀립니다. 1%. 그럼 바람 피는 사람들의 외모적인 특징도 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요. 눈 안에서 기름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게 눈알이 땡글땡글 돌아가시고 입술이 자주 바싹바싹 마르시는 분들이 바람을 많이 피죠.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술이 마르거든요. 전 히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도 그런가요? 여성분들은요 본인이 바람 폈다고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자꾸 바람을 피게 돼서 남편을 힘들게 한다. 내가 결핍 때문이라는 거를 선생님 방송을 보고 알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외적으로 예쁘다 예쁘지 않다 하고 관계없이 엄마하고의 관계가 일단 좋지 않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우울증이 깊은 분들이 바람을 많이 핍니다. 그럼 딱 봐도 좀 우울감이 보이겠네요. 보입니다. 우울감이 이렇게 훅 내려앉죠. 네. 그럼 그 바람 말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내가 소중하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지 모르니까 아무나 하고 가서 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면 어떻게 아무나한테 내 몸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걸 모르시는 거죠. 앞에 그렇게 신나는 얘기를 나누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그죠. 나한테 카톡이 많이 오면 내가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카톡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건 내적인 결핍과 외로움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쁘고 못생기고 괜찮고 멋있고 안 멋있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연애 정도는 해도 괜찮지만 결혼은 하면 안 되는 여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 너무 타서 시시각각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 여자랑은 결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남자친구로 하여금 내 자존감을 찾으려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이 심각한데 그 자존감을 계속해서 남자친구들을 세우라 그래요. 그럼 돈이 만약에 없으면 내가 벌어야지가 아니고 나는 자존감이 없고 세상에 나갈 용기가 없어요. 네가 못 벌어오니까 내가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자존감을 위해서 나는 머슴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럼 약간 퐁퐁남과 좀 결이 비슷한 거네요. 퐁퐁남보다 훨씬 비참하죠. 그건 그 여성분도 알뜰하게 살면서 정말 노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들의 육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고 가정살림을 잘하는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로움 타고 시시각각 자기 자존감을 확인시키라는 여자분들은 열심히 일도 안 해요.
집안일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하고 본인의 외로움에 빠져서 세상 자기만 불쌍해요. 어떻게 같이 살 겁니까? 벌써 숨 막히는데요? 그죠? 네. 네,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다른 특징도 있나요? 많은 남자한테 어장을 칩니다. 이 사람한테 사랑을 확인 못 받고 자존감을 확인 못 받으면 저 사람한테라도 찾아야 되고, 근데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확인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절대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돼요.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다섯다리를 걸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만 보고 있는 거면 이 사람한테 죽도록 정말 시시각각 감시하고, 옛날에 자두가 노래한 대화가 필요해란 노래를 들어보면 우린 대화가 필요하다. 너 왜 내가 머리 잘랐는데 모르냐, 머리 잘랐는데 밉다 그러냐. 아, 밉다 그럴 수 있죠. 그 남자 볼 때 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데 전화 걸어서 나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나 지금 바빠라고 끊었다는 노래가 있거든요. 바쁘잖아요. 그는 바쁘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전화는 그냥 끊어야 돼요. 일하는 중에 그런 전화 오면. 그 남자가 내가 널 지금까지 몰랐어, 우리 이제 대화를 해야 될까, 그런 남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say goodbye. 요즘 남자들은 대화가 없어도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대화하는 여자 너무 피곤하잖아. 이따 말 좀 해. 나 그 소리 듣는 순간 숨 막혀요.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근데 이따 얘기 좀 해를 입에 달고 사는 여자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하고는 좀 멀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가장 쉬운 건 그 집 엄마를 보면은 그 집 딸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60% 정도는 일치해요. 어머님의 성격이 너무 드세고 너무 강하신 분은 딸이 그럴 확률이 좀 높고요. 또는 어머님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딸한테 쏟아부은 경우, 딸도 불평불만뿐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이 뭘 하든 불평불만만 해요. 남성들은 내 여자를 행복해지는 걸 볼 때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계속해서 너 때문에 불행해, 세상은 위험해, 우리는 막막해, 이런 얘기 하는 여자랑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할 여자를 고르고 싶은데 어떻게 골라야 되냐, 뭘 봐야 되냐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쁜 여자랑 할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자가 2명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날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둘 다 이뻐요. 조건도 똑같고.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남자면 보통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냥 가슴 큰 여자랑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조언을 해드려도 그냥 가슴 크거나 이쁜 여자랑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조언을 해드리자면 부모와의 관계가 적정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여자. 너무 엄마 아빠랑 친한 딸도 골치 아프고요. 왜 저렇게 내 가족이 되지 못하고 저쪽 가족으로 남아있을까. 그거는 착한 딸이지만 복종하는 형식의 삶이 당연한, 부모의 AI로 살 확률이 높고요. 부모하고 너무 먼 사람은 트라우마가 깊어서 결핍이나 이런 게 높을 수 있어요. 적정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여성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럼 잘 골라야 되는 포인트 중에 또 이거 말고 딴 것도 있어요? 자존감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자존감 근데 어떻게 봐요? 너무 지나치게 연락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경우 자존감이 약한 거고요. 너무 인간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자존감이 약하고요. 겸손이 지나치신 분들 자존감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자신감 있고 연락하라고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좀 높은 거죠. 연락을 적정하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교만한 게 아니라 적정하게 나를 존중해주는 여성, 그만큼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사람 간의 거리를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시면 되죠. 내가 세상에 존귀하다는 걸 정말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상대방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중해야 될 가치로 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남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보면 딱 답이 보죠. 나거든요. 나한테만 잘하는 여자? 아니죠.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잘하는 여자? 아니죠. 그 어렵네요. 선을 지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남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랑은 결혼하지 마라. 보통 여자분들이 어떠냐면은 거짓말하는 남자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시면 안 되고요. 결혼 절대 하면 안 되는 남자, 그것도 부모와의 결핍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처럼 그 집 아버지를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는 유흥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흥이라 하면 술 먹고 여자 있는 술집 가고 그것을 이틀 건너 안 하면 병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버릇은 절대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흥업소 간 걸 알았어요. 일 때문에 가는 거. 일 때문에 가는데 이틀에 한 번 가요? 그거는 헤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 때문에 가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도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끝없이 일 때문이라고 유흥업소 가는 거는 지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또 어떤 남자를 결혼하면 안 돼요? 같이 잤는데 너무 아닌 남자 나한테?
아, 그거 중요하긴 하죠. 결혼을 살면서 사랑하기 어려워요. 마음은 커요. 막 사랑해. 그래도 안 돼요. 본인이 그것이 즐겁지 않은 것이 괜찮으면 되는데 그것에 즐거움이 큰 여자분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결국은 바람피게 될 테니까요. 그게 결혼해서 비중이 꽤 큰 편이에요? 결혼해서 저는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속궁합이 여성분들이 뭐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괜찮아 못해도 돼 라고 결혼하신 분들 10년 지나면 다 후회하세요. 상담 오시는 분들 한 10년 되신 분들은 진짜 결혼 전부터 그랬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할지 모르고 결혼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도 10년 버티셨네요. 10년 만에 알게 됐을 수도 있죠. 이것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이건 뭐 우스갯소리였지만 그러면 정령 약하면 장가 못 가냐 막 이렇게 따지면 제가 또 댓글로 혹평을 받을 테니 그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지 않는 것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궁합이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그럼 속궁합이 맞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매일매일 해야 되고 누구는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혼 전에 속궁합을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도박하는 남자. 도박은 손을 자르면 발로 합니다. 이 도박을 화투나 또는 포커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코인이나 주식에 미쳐있는 경우도 그것도 도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굉장히 탕진하거나 이거를 손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하지 않고 차에 가서 그 주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전문직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세요. 제가 하나하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쓰레기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너무나 미세한 걸 다루고 있고 정말 까딱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흥이나 성중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전문직의 특징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만 잘한 경우 결핍이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잘했을 때만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조건화된 사랑을 받은 케이스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성적을 잘 받을 때만 같이 있었어 라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핍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사랑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들이 많은 게 술을 먹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제일 지저분하게 놀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싫어하는 직업이 그거고요. 두 번째 싫어하는 직업이 제가 예요. 왜? 이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대화에 소통을 못해요. 일방적인 얘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소통이 싫은 분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술을 그렇게 처먹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접대를 받는 게 많고요. 접대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미친 듯이 먹고 술을 안 먹으면 그게 영업이 이어지질 않아요. 대표님이 봤을 때는 바람핀 사람들 결말이 꼭 이렇다. 이런 게 비중이 높은 결말이 있을까요? 만약에 바람에 대해서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편해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나가서 살림을 차리는데 남성의 능력이 있는 경우는 그 상간녀와 그래도 몇 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자한테 뭐해? 밥 먹었어? 오늘은 뭐 했어? 이러는 놈이 제대로 돈 버는 놈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놈들을 주로 만난단 말이에요. 바람피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나가서 만약에 살림을 차렸다고 봐요. 1년을 가겠습니까? 2년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옆에 붙어있으면 밥 먹었냐고 카톡 보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남편보다 더 관심이 없게 행동하고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에게 자기 뭐해? 밥 먹었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남자들하고 바람을 피기 때문에 결론은 1년 내에 끝이 납니다. 쫓겨나거나 넌 바람피다 나한테 온 년이잖아 이러면서 매를 때리는 남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진짜 제정신이 유부남인데 유부녀랑 바람이 났어요. 근데 여자가 같이 살겠다고 오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유부남이 자기 가정을 버리겠습니까? 그 여자는 버리고 가고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는 겁니다. 이런 남자 꼭 잡아라. 어떻게 골라야 되냐, 뭘 봐야 되냐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적정하게 거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성실함을 보시면 돼요. 성실함을 볼 때 그 사람의 학점을 좀 보세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괜찮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학점이 엉망이에요. 그 성실도가 사회의 성실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꾸준하게 한 사람, 잘한 사람 말고 자기의 어떤 적정한 선을 지켜오는 사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근태가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자의 과거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살아온 행적을 좀 아셔야 되고요. 과거에 친구들하고 나는 뭐 일진처럼 살았고 누구 패는 거 좋아했고 막 누군가 한번 팹니다. 꼭 살면서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말로만 계속 해주는 남자 있어요. 말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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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긴 바빠요. 이런 남자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남자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 네. 근데 행동이 너무 지나치면 또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거 5분 전에 보고 들어갔어 라고 전화하는 남자. 의처증 될 확률 높고요. 그래요? 그냥 적정한 게 좋네요. 적정해야죠. 중용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쵸. 중용을 아는 사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봐야 될 것들을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속궁합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아니는 확실히 봐야죠. 네. 그러면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한다 그러면 그럴 거냐? 저는 오케이 할 겁니다. 1년을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다 볼 수 있어요. 루틴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루틴을 다 볼 수 있는데 동거를 하다 보서 루틴이 명확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되지만 1년을 살아보니 이 사람이 정말 아닌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결혼했다 동거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질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전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하긴 동거를 해야 이 사람의 진짜가 보이니까. 보이죠. 양말을 거꾸로 벗는지 똑바로 벗는지 세탁기에 넣는지 내일 또 신는지 알 수 있죠. 내일 또 왜 신어요? 내일 또 신는 사람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기 전까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사랑받는 여자 혹은 남자로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행동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소곤소곤 관심 갖는 거에 약한 게 청각적인 동물입니다. 여자는. 남자들은 향기와 시각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샴푸 향에 반하는 사람도 있고 날씨나 허리선에 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살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왜 여성만 갖고 와야 됩니까? 여성들도 배 나온 남자 싫어합니다. 곰돌이 같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얘기고 솔직히 배 나온 유민상보다는 배 안 나온 현빈이 좋잖아요. 그건 그렇죠. 생긴 걸 떠나서 유민상 씨 저 되게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성은 남성에게 비난하지 마세요. 이거밖에 안 돼? 넌 항상 왜 이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존재 자체가 문제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남성들은 굉장히 싫어하고요. 여성들은 네가 뭐 알아? 내가 얘기하면 아니? 네가 이해는 해?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시하는 거. 내가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것. 그래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살인마가 있는데 차 안에서 연인과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을 때 형사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똑똑똑 두드리면 누군가는 문을 열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 사람은 내려서 총을 꺼내들고 그냥 쏴 죽입니다. 경찰을. 그래서 잡혀가서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살인자가 그럽니다. 나는 나를 방어하려고 총을 쐈을 뿐이야. 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살인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도소에 잡혀있는 모든 살인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 남성에게 주어야 될 것은 인정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 덕분에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말. 그 말이 가장 좋고요. 여성에게는 당신은 항상 예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거짓말이죠.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고치점들이 막 보여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남편에게 얘기를 할 때는 나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양말을 거꾸로 벗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진짜 싫어. 하지만 당신이 항상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알아. 당신한테 고마운데 그거 하나만 고쳐주면 될 것 같아. 술 먹고 늦는 일이 많아지면 당신이 술 먹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나 당신 때문에 짜증나. 근데 당신이 일찍 들어오는 날은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난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준다면 일찍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반대로 당신이 일찍 들어오는 거 나 너무 좋아. 근데 술 처먹고 들어올 때는 너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너랑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다르죠. 나 때문에 짜증난다는 얘기네? 이거로 들었단 말이에요. 말할 때도 진짜 좋은 걸 나중에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좋은 소식을 뒤에. 나쁜 소식이 상쇄되죠. 싸웠을 때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부부가 네 가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난, 방어, 침묵, 무시. 침묵은 서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너랑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절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숨 막히게 만드는 거죠. 방어는 당신 왜 양말 그렇게 벗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줄 알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게 방어예요. 그리고 비난은 넌 항상 그래.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들. 그리고 무시는 네가 아는 게 있겠어? 뭐 이런 식의 말. 이 네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혼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직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부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아 우리도 언젠간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들이 문제가 없는 부부는 없을 거기 때문에 다 각기 그래요? 다르기만 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심화할까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럼 대표님은 결혼이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결혼이 좋아요. 왜냐면 전 어릴 적에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불완전 애착으로 자라난 사람이고 정말 부족한 게 많았던 나였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제 남편이 저한테 수많은 인정을 해줬어요. 넌 정말 대단해. 넌 정말 뛰어나.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지 너를 알고는 그럴 수 없어. 하는 인정받음 속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한다면 그것처럼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좋습니다. 아이를 낳는 육아에 대해서도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힘든 만큼 그것을 잘 해낸다면 내 아이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나쁘다라기보다 정말 좋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예전 인터뷰가 나가고 결혼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나누는 거지 결혼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많은 것을 줍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끝없는 노력, 서로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 아끼는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을 게으리하지 않는다면 결혼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결혼 전체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이 잼뱅TV 출연을 하면서 정말 많은 댓글을 보면서 본인들의 힘겨움에 대해서 토로해 주시고 저한테 도움을 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짧게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세표 언니 TV에도 놀러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